보안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대반격에 나서는 우리 시장입니다. 장이 시작되자 양 시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이후 코스피는 현재 시간까지도 역대 최대 상승률, 역대 최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6,500선까지 장중 회복하기도 했었는데요. 강한 반등을 보이는 우리 시장, 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에서 그간 부진했던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도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 20% 넘게 폭등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재진입했습니다. 미국 시가총액 조사 사이트 컴퍼니즈 마켓캡닷컴에 따르면 오늘 오후 12시 55분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조 1,46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던 삼성전자가 4거래일 만에 다시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며 글로벌 주요 기업 시총 순위에서도 전거래일보다 2계단 올라선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 역시 순위가 2계단 올라 시가총액 글로벌 18위에 등극했으며 반도체 투톱의 폭등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역시 4거래일 만에 5천조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반도체 투톱의 현재가 이어서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이 열리자마자 오늘 나란히 20% 넘게 올랐고 SK하이닉스 상한가 근처까지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해 예탁금이 현금 3천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예탁금 강화 조치는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지자 투자자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예탁금 기준은 기존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3배 상향됐고 기존엔 계좌내 주식과 ETF, 채권 등 대형증권의 시가 70%까지 예탁금에 포함됐으나 오늘부터는 오직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증권 계좌에 주식이나 ETF가 수천만 원어치가 있더라도 현금이 3천만 원 미만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신규 매수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당일 ETF를 매도한 뒤 곧바로 다시 매수하는 등의 과도한 회전 매매를 막기 위해 기존엔 대형증권을 매도하면 매도대금을 곧바로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했지만 오늘부터는 실제 매도대금이 계좌에 입금되는 시점인 매도 후 2거래일이 지나야 기본 예탁금으로 계산됩니다. 지난달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이 함께 증가한 가운데 소비와 투자까지 늘어나면서 지난 3월 이후 3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120.1포인트로 전월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4월과 5월 2달 연속 감소한 뒤에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한 것으로 증가폭은 2020년 6월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광공업 생산에서 자동차가 15.4%, 반도체는 4.5% 늘어 전월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또한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 전월 대비 2.7%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설비 투자에서도 반도체 공정 장비 등의 기계류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운송 장비 투자가 모두 늘어나면서 전월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우리 시장 정말 힘든 한 달을 보냈지만 마무리는 역대 최고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기폭제로 작용하면서 그간 과도하게 떨어진 것으로 보였던 반도체 투톱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본격적인 추세 전환에 나설 수 있을지 기대감이 다시 증폭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 시장, 이에 맞는 맞춤 전략과 대처 방안도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해 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지긋지긋했던 7월 한 달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많은 이 우여곡절을 겪은 7월 한 달이었죠. 시장에서 이제 메모리가 고점에 왔다, 피크에 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은 반도체 메모리 쪽을 계속 압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취했습니다. 이런 3중고, 4중고가 계속 쌓였고 여기에 레버리지 ETF에 대한 위험성, 변동성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역대급 롤러코스터 급등도 하고 급락도 하고 이 서킷 브레이커도 이틀 연속 맞아보고 정말 한 달 동안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하게 반등을 나타내는데 이렇다고 해서 뭐 하락이 아예 끝났다라고는 섣불리 판단하시면은 안 되겠지만 일단은 하락은 멈추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안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에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시장의 지금 스탠스가 어떤지 또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오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코스피 지수 자체가 15% 넘게 막 올라가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상한가에 가려고 막 시도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20% 올라가고 그동안 눌려있던 AI 관련된 인프라 아니면 전력기기 관련된 AI 연관돼서 뭐 MLCC 기판 이런 게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 시장이 우리나라를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메모리 업체들을 뭔가 공격하고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폭락하던 AI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이유,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뉴스가 어떤 것이었냐면요. 이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라는 AI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헤지펀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수장이 레오폴드 아셈브레너라는 사람인데요. 나이가 2001년생입니다. 2001년생이고 오픈 AI에서 일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본인이 예전 어렸을 때부터 오픈 AI에서 AI의 생태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시대가 변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픈 AI를 퇴사한 다음에 이제 AI 시대가 펼쳐지면 당연히 관련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 헤지펀드를 운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AI계의 노스트라다무스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이 아셈브레너가 찍은 종목들이 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헤지펀드에 내 돈을 맡기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공격적인 포지션, AI에 대해서 아주 긍정론자입니다. 대표적인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뭐 엔트로픽이라든지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최근에 ADR도 이쪽에서 산 것으로 확인이 됐고 샌디스크, 블룸에너지, 네비우스 이런 같은 전반적인 반도체뿐만 아니라 AI와 관련된 모든 종목들을 다 매수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돈을 엄청나게 버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헤지펀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돈도 많이 맡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이 레오폴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단일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2배, 3배, 4배짜리 레버리지까지 엄청난 투자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월가에서 이제 약간씩 경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시타델이라는 이 월가의 엄청나게 큰 헤지펀드가 있잖아요. 이 헤지펀드를 포함해서 월가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이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최근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 계속 숏을 치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는 엄청나게 흔들렸겠죠. 최대 4배짜리 레버리지를 썼으니까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가 위기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쇼 공격을 해나가니까 결국에는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가 항복을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가 가지고 있던 AI 관련된 주식들을 시타델이 전부 다 지금 할인된 염가에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이 뉴스가 나오고 나니까 지금까지 7월 한 달 동안 시장이 엄청난 조정을 받고 시험을 받았던 게 꼭 우리나라 한국의 메모리를 공략했던 게 아니구나. 전반적인 AI 관련주들의 거품을 한번 꺼트리고
다시 매수에 들어가려는 아니면 그 종목들을 주식들을 가지고 오려는 전략이 아니었냐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그동안 눌렸던 AI 관련주들이 다 급등을 했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 폭발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 일본 시장도 올라가고 있고 그동안 눌렸던 AI 관련주가 다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쪽에서 이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의 이슈가 청산 이슈가 어쨌든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쨌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AI 관련된 인프라 종목들의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지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사이에 100원이 떨어졌어요. 이번 초나 지난달 말에 1,550원, 1,560원대까지 환율이 막 올라갔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차트 보시면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달 사이에 이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내려오면서 오늘 장외 거래에서는 야간장 때는 한때 1,420원도 깨졌었습니다. 1,418원대까지 환율이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살짝 올라와서 30원대로 올라왔지만 어쨌든 한 달 사이에 환율이 100원이 넘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일본의 엔달러 환율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같이 당국이 개입을 하면서 레이트 체크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엔달러 환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조금 전에 일본은행이 중앙은행 회의를 했는데 금리는 동결을 했고요. 이러면서 앞으로 향후에 일본도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일본의 엔달러가 떨어지는 게 우리의 동조되는 현상이 있으니 우리 환율도 같이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환율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다시 살 수 있는 환차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마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환율의 움직임도 시장에는 나쁘지 않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차트를 보실까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이 지수가 이번 주에 5,200 정도까지 떨어졌었나요?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졌었잖아요. 자, 근데 이 코스피를 우리나라 시장 자체 12개월 선행 PER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쭉 평균적으로 봤을 때가 9.5배 정도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12개월 선행 PER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미친 듯이 내려가니까 선행 PER도 같이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우리나라 코스피의 기업들의 실적은 매우 좋은 상황이고 좋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2개월의 그런 실적을 당겨왔을 때 지금 주가를 비교해보면 12개월 선행 PER이 5.5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제는 한때 4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4배 후반대까지 내려갔는데 이 수준이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의 역사상 12개월 선행 PER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위험한가요? 자, 코로나 때가 7.5, 선행 PER이 7.5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가 6.27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지수가 올라왔다 치더라도 지금 5점 초반대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면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12개월 선행 PER 우리가 조금 더 높게 잡아서 7배 잡으면 8,200으로 나오고 있고요. 8배 하면 9,300 갑니다. 9배 평균적인 수준으로 가면 10,000포인트 넘어간다라는 단순한 계산이지만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야말로 코스피 세일 페스타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2개월 선행 PBR로 봤을 때도 지금 평균적인 이 수치보다 굉장히 낮게 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 우리 경제 지표 흔들리는 것들이 있나요? 수출 잘 되고 있죠? 조금 전에 뉴스 보셨을 텐데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증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5배 초반 맞는 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요.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아니면 12개월 선행 PER, PBR 이게 맞나요? 자,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엄청 내려와서
12개월 선행 PER도 300 중반인데 PBR도 3배입니다. PBR과 선행 PER이 다 3배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2개월 선행 PER이 3.3배까지 내려왔고요. 물론 PBR은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높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12개월 선행 PER이랑 PBR이 둘 다 3배라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은 마이크론까지 넣어봤습니다. 자, D램의 전 세계 점유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 CXMT입니다. 오늘 올라와서 시가총액이 삼전이 1,400조가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 1,184조 찍었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론이 지금 삼성전자랑 시총 비슷합니다. 그리고 CXMT 점유율로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4배, 5배 차이가 나는데 시가총액은 2배 차이밖에 안 납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보면 매우 변동성이 심하지만 굉장히 세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나 싼지 감도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너진 AI 랠리를 하루 만에 되살렸다. 30일 나스닥은 2.78% 오르며 6거래일 연속 하락을 끊었다. 중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다. 애저 성장세가 예상을 웃돌고 대규모 AI 투자에도 현금 흐름을 지켜냈다는 평가의 주가는 15.5% 급등했다. 하루 만에 늘어난 시가총액만 4,500억 달러, 우리 돈 약 641조 원에 달했다. 매도 압력이 소진됐다는 기대까지 더해지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대, 마이크론은 18%, SK하이닉스, ADR은 17% 넘게 뛰었다. 반면 메타는 AI 투자 부담으로 8% 가까이 급락했다. 이번 반등은 AI 열풍의 전면적인 부활보다 투자 성과를 증명한 기업으로 돈이 몰린 옥석 가리기에 가깝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반등이 바닥 신호인지 하루짜리 반짝 반등인지는 다음 실적이 가를 전망이다. 자, 오늘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오늘 조금은 홀가분하네요. 시장이 워낙 힘들었다가 오늘 급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또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지만 이런 시장에서 그래도 또 돈 되는 섹터를 찾아서 공략해 보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위원님이 선정해 주신 돈 되는 섹터는 뭘까요?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배터리 셀을 좀 보자.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쪽을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오늘 뭐 다 올라가긴 합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특히 뭐 반도체, AI 관련된 것들이 다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배터리 셀도 이제는 저희가 AI 인프라 투자, ESS 이런 쪽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배터리 셀 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배터리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이제 특히 이제 셀 3사라고 얘기를 하는 SKLG 네. 이 정도 삼성, SDI 갖고 계신 분들 오늘 느낌은 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파티에 좀 약간 초대를 못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뭐 다음 파티에 가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그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좀 유의미 있는 발표가 좀 있었죠. 이제 그 실적과 관련돼서 배터리 셀 3사가
7분기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했다. 그 세 개의 기업이 모두 흑자를 기록한 건 그쵸. 7분기 만이다. 24년도 이제 3분기 이후로 처음이죠. 시장에서 그런데 이런 반가운 소식을 왜 이제 주가로 어떤 표현이 좀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흑자가 된 거는 뭐 좋죠. 뭐 너무 좋고 내용 보면 사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숫자에서 실적에서 이제 일회성 요인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지켜본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돈이 배터리가 야, 우리 이제 흑자 전환 다 됐어. 우리도 신경 좀 써줘 했더니 시장에서 좀만 기다려. 아직은 너를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나 좀 뭐 반도체 좀 먼저 해결 좀 하고. 약간 이런 지금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 쪽이 이런 좋은 뉴스들을 좀 주가로 적용이 좀 안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뭐 당연히 뭐 셀 3사가 동반 흑자를 낸 부분에서 딱 단 한 가지 단어만 적용시키다 하면은 뭐 ESS가 될 것 같아요. 원가 절감도 많이 좀 됐고 원가 절감이 됐다. 이 부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럽 쪽 전기차 수요가 상당히 좀 좋았죠. 이런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흑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이제 일회성 요인인데 미국 이제 생산세 공제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세 환급도 좀 있었고 실적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일단 실질적인 이제 영업으로 인한 어떤 숫자의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을 시장이 조금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오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뭐 AI 인프라, 뭐 MLCC, 기판 이런 쪽으로 일단은 시장이 많이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어제 뭐 우리가 뉴스도 봤지만 어제 속보 같은 것들을 보셨겠죠. 삼성 SDI가 결국엔 흑자 전환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다들 반도체에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미리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종목들 그럼 하나씩 볼까요? 셀 업체들 현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세 개밖에 없으니까 네. 일단 처음에 이제 대장주격인 LG 엔솔,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연결이익 1,133억 나왔어요. 이제 작년 2분기에 4,900억이었죠. 시장에서 이걸 좀 주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다 흑자 전환하기도 했는데 LG 엔솔 보니까 니네 작년에 똑같은 2분기에 5천억 가까이 4,900억 흑자 나왔는데 지금 올해 1,100억 정도 흑자 내놓고 이걸 시장에서 호재라고 받아들이길 바라냐?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사실 없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하지만 시장에서 올해 1분기에 적재였다가 2분기에서 흑자로 전환된 거, 요거는 사실 의미가 상당히 좀 크죠. 일단 미국의 이제 ESS 생산 거점이 5개가 있죠. 미국의 ESS 가장 많은 어떤 노력도 기울이고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캐파적인 측면에서 뭐 LG 엔솔이 압도적이죠. AI 데이터 센터 이제 수주 잔고가 3조 원 정도 돼 있다는 부분도 일단 감안을 해야 되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분위기가 너무 이게 반도체 외에는 다 지금 기타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에서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LG 엔솔도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은 일단 LG 엔솔과 삼성 SDI와 다르게 이제 정유 쪽이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딱 SK 옷만 띄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죠. 시장에서 현재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SK 이노베이션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아무래도 정유화학이 있었고 정유화학이 지금 실적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3월 달서부터 그 미국 이란 때문에 상당히 좀 좋았죠. 8,200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한 기저효과가 있어 1,300%가 좋아졌습니다. 주가 흐름은 뭐 쏘쏘하긴 하죠. 오늘도 못 올라가고 있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역시 이제 그 보상금이랑 세액공제가 어떤 이런 실적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기여를 했다는 부분들,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하나만 뭐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애플이랑 어떤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와 지금 반도체 섹터를 다르게 보는 이유는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사이클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플랫하게 갈 수 있거든요, 실적이. 근데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건 사이클이죠.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이 배터리 같은 것과 관련돼서 이 세액 공제가 이제 뭐 셀 3사가 일회성 요인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끝나면 이제 뭐 다시 훅 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건 뭐 사실이죠.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표적인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각각 살펴봤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또 어쨌든
정유 쪽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유가와 연관된 것들도 호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럼 셀 3사, 대표적인 셀 3사 중에 이제 하나 남았는데 아까도 뭐 저도 살짝 말씀드린 어제 결국에는 흑자 전환했다라는 실적을 보여준 삼성 SDI 탑픽으로 어떨까요? 네. 셀 3사 중에 사실 올해 들어서 가장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게 삼성 SDI죠. 그렇죠. 네. 피지컬 AI 뭐 비롯해서 2분기 영업이익은 2천억 정도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에는 적자였고 올해 이제 흑자인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은 사실 어떤 비수기와 성수기가 극명한 기업들은 전년 동기 대비를 비교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전분기랑 비교를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좀 중요합니다. 일단 전년 동기 이제 3,978억 적자에서 뭐 흑자를 기록했다는 부분은 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이 안에 올해 2분기에 2천억 살짝 넘는 흑자 중에 세액공제 부분이 일단 절반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어요. 1,077억 정도. 네. 일단 삼성 SDI도 지금 우리가 뭐 MLCC 반도체 기판에서 나오는 단어가 지금 삼성 SDI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단어가 뭐냐면 장기 공급 계약이에요. 미국 이제 ESS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실질적으로 좀 어떤 플랫하게 최소한 견인을 하는 유지를 하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2029년도까지 지금 현재 수주한 물량을 2029년도까지 이제 공장을 돌렸을 때 어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수주 물량이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삼성 SDI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단 중간 정도서부터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올해 초만 보더라도 사실 27만 원에서 고점이 70만 원이 넘었었죠. 이때 바로 이제 로봇 피지컬 AI 전고체 배터리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에서 삼성 SDI의 가장 큰 러브콜을 보냈었는데 이 이후에 다시 내려온 이유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장도 조금 불안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제 밈으로 이제 모멘텀, 센티멘탈로 올라갔다가 펀더멘탈이 받침이 안 되니까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지금이 바닥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조금은 그 부분에 퀘스천 마크를 좀 붙이도록 하고요. 그래도 밑방향이 많이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가 한번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0만 원, 손절가는 34만 7천 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I 결국에는 흑자 전환의 기염을 토하면서 보여줬고 주가는 한번 많이 고점을 쳤다가 지금 또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 일단은 목표가 50만 원으로 한번 잡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셀 3사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 3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자, 다음 또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뭘까요? 박근호 위원님의 선택 두 번째 공개합니다. 자, 이번에는 화장품주를 보겠습니다. 화장품주는 오늘은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아까 뭐 배터리 셀보다 더 파티장 바깥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지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적은 뭐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업종으로 많이 보고 계시던데 화장품 어떻게 보세요? 자, 화장품 안에서 소외주들만 한번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소외주를 왜 보냐면 잘 가는 걸 봐야지 왜 소외주를 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갈 이유가 충분하고 명분이 있는데 못 가고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좀 세 종목 골라봤어요. 네네. 뭐 화장품이 지금 뭐 왜 올라가냐 뭐 이런 부분들 사실 딱히 뭐 외국인들이 뭐 얼마나 가고 있고 사고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보다 유럽 쪽이 너무 중국과 수출이 뭐 어떻게 되고 이거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앵커님이랑 이제 몇 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대안으로 간 거냐 아니면 시장이 좋아도 같이 갈 수 있느냐 그걸 판단하면 되는데 오늘만 봤을 때는 조금 긍정적인 말씀드리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화장품 아니고 그 경기 방어주 성격들은 대부분 오늘 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 안에서 한번 두 종목 소외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첫 번째 종목 제닉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닉? 우리나라에서 뭐 코스맥스, 뭐 한국홀마, 화장품 ODM 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전 세계 1위가 하나 또 있습니다. 하이드로겔 마스크 ODM 1위가 우리나라에 또 있죠. 이제 제닉입니다. 하이드로겔 마스크는 뭔지 아실 거예요. 이제 보통 시트지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좀
늘어나면서 얼굴에 딱 붙는 그게 이제 하이드로겔 마스크죠. 이게 지금 시트지 마스크를 얘기하는 시장을 굉장히 많이 잠식을 하고 있어. 좀 약간 비싸긴 하죠. 지금 코스맥스도 이쪽에 굉장히 공을 들인다라는 보도도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일단 1분기 매출이 작년 기준 대비해서 65% 나왔어요. 한 300억 조금 덜 나왔습니다. 왜 이 제닉을 제가 이제 골랐냐면 우리가 뭐 반도체도 수율이 있습니다만은 이 마스크도 수율이 있거든요. 좀 약간 트러블이 있어서 생산율이 떨어졌다가 지금 생산율이 정상화됐어요. 그리고 증설도 했고 왜 증설을 했냐? 뭐 수주를 많이 받고 판매가 많이 되니까 증설을 했겠죠. 공장 가동률이 현재 100%를 초과하고 있다. 이 부분 뭐 가장 큰 포인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공장 가동률이 100%다. 뭐 이거 이상 가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네오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애기 키우시는 댁에서 상당히 유명한 화장품이죠. 아토피 쪽도 유명하기 때문에 네오팜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안정돼서 시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안정돼서 시장이 좋으나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매출은 1,200억대, 1,300억대 꾸준하게 플랫하게 가고 영업이익은 200억대 후반에서 200억대, 300억대를 정말로 자로 잰 듯하게 이렇게 매년 가고 있어요. 자, 이게 뭐 좋죠. 뭐 좋은데 시장에서는 뭐 이게 성장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요즘 화장품 분석하다 보면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문에 실적 좋다는 얘기 다 나오죠. 역시 120%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틱톡샵 입점한다라고 해서 이제 판매 채널 확대한다라고 하면 과거에 좀 답답했던 좋지만 너무 좋지만 답답했던 플랫하게 갖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채널 확대를 통해서 이제 좀 한번 우상향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화장품 안에서도 우리가 뭐 자주 보는 종목이 아니라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데 탄탄한 실적이 또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탑픽 종목, 이런 종목들 가운데도 또 가장 유심히 보고 계신 종목은 뭐예요? 자, 앞서서 말씀드린 제닉, 네오팜, 뭐 네. 지금 이제 탑픽으로 제가 꼽은 클리오 다 좋아요. 정말로 소외주로서 소외주라는 건 주가가 안 올랐다는 뜻이니까 주가에 대한 어떤 메리트도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네. 클리오 같은 경우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64억 정도 보고 있는데 시장이 화장품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전망치를 밑도는 이제 전망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시장의 전망치는 영업이익 41억이었었는데 6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그 부분 주가에 좀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케어 쪽이 좀 약간 강세인 색조가 원래 이제 주력인데 선케어 쪽도 세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 뭐 2분기, 3분기 일단 어떤 수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올리브영에서도 또 특히 좀 많이 팔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상반기보다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시장 보고 있어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많이 떨어졌는데 무슨 회사에 무슨 뭐 공장이 불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네. 떨어졌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너무 소외가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 일단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 들어오는 흐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클리오가 시가총액 1,900억인데 이거 화장품 쪽에서 이 정도 원기 실적 반영하면 뭐 너무 싼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바닥도 잡아가는 느낌 진짜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오늘 화장품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2% 이상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목표가는 지금 10,000원 초반인데 14,000원 전고점 올해 이제 4월달 전고점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8,800원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 중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것들도 이제 좀 움직일 타이밍이 온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그 안에서 탑픽 종목 클리오를 선정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박근호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계속해서 긍정적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MS가 역대급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특히나 반도체 관련해서 애저 부문의 매출이 48% 이상 오르면서 AI 수익 실현에 대한 그 안정감을 또 주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우리 시장도 장 초반부터 양시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고요. 계속해서 현재 급등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살펴보면 오늘의 주인공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이외에도 전력기기나 기계장비, 또 MLCC, 반도체 기판 쪽으로 수급이 붙고 있고요. 이외에 금융단이나 전기전자 관련해서도 현재 매수세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5,600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단숨에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6,300선 회복에 곧장 나섰고요. 현재 15% 이상의 상승 탄력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6,44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작은 편이지만 역시나 강하게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현재 10%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711포인트 지나면서 700선 회복해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3조 원 넘게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시간으로도 7조 6천억 원대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반면에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은 7조 1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개인이 3천억 원 넘게 현재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외국인이 1,600억 원대 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소폭이지만 외국인과 함께 매수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징 테마 두 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반도체 쪽의 투심이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장 초반부터 반도체 투톱이 20%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 회장, SK그룹 회장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의 주식을 처음으로 매수하고 나섰습니다. 48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책임 경영의 실현 모습이라고 회사는 밝혔고요. 오늘도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거의 27% 현재 상승하면서 167만 원 선에 거래되고요. 삼성전자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어제 7% 가까이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 하락 마감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22만 원 선 위에서 22% 이상 거래되면서 25만 3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기판 MLCC 쪽도 강합니다. 삼성전기가 어제 영업이익 4,40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7% 이상 증가하는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락하고 말았는데 오늘 업황 개선에 따라서 더욱더 상승 탄력 받아갑니다. 장 초반부터 상한가 터치했고요. 현재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 테스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소부장단도 낙폭 회복에 나섰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25% 이상 오르면서 12만 3,200원 선에 거래됩니다. 두 번째 특징 테마로 전력기기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심이 개선되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의 확대에 따른 전력 설비 또 송전, 배전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받아가는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전력기기 3사가 오전부터 튀어 올랐는데요. 효성중공업 오늘 실적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현재 2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장 초반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20% 넘게 오르면서 18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외 가온전선 20% 넘게 강한 상승불 켜내고 있고 HD 현대일렉트릭 15.44% 오릅니다. 대한전선도 역시나 어제 호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1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후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자, 아웃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10%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계속해서 오늘 금요일이지만 실적 발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분기 영업이익 1조 3,600억 원 넘게
전년 대비해서 거의 58% 증가한 수준. 현대건설, 에코프로 BM 다들 좋은 실적들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조금 더 힘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보면서 또 한 주를 마무리 지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파트너님과 어떤 종목들을 오늘 살펴볼까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기도 하고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PG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로봇주들도 동반해서 전반적인 시장이 붐업되니까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SPG나 이런 로봇주들이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말 그대로 지금 업종 대표주들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런 SPG 같이 로봇 쪽에 관련된 이 모터나 이런 그 로봇 감속기를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장기 평선이 역배열된 상태에서 지금 요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또 그러면서 요번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대거 급반등을 하면서 SPG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이 나오죠. 근데 로봇주도 하반기에는 이 엔드 유저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관련된 로봇을 양산을 태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 물려도 되는 종목들이 이 로봇 부품주들입니다. 그중에서 대장주가 SPG죠. 그래서 지금 SPG 같은 종목은 편입을 해두시는 게 장기적으로 올 크리스마스 때 대비해서 꽤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SPG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 부품주들을 좀 지금 연말까지 그냥 쭉 가져가는 전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잡을까요? 지금 그냥 들어간 오늘 20% 오르긴 하거든요, 네. SPG가. 어떻게 볼까요? 20% 올랐다고 그러지만 그 꼭대기에서 내려온 걸 생각하시면 거의 그쵸. 반토막 난 데서 지금 반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마도 여기 차익 시장 매물이 나면서 지금보다 싸게 살 기회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에 충분히 사도 이 SPG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모든 그 협동 로봇에는 모두 이 로봇 감속기가 들어가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제 RBY1이라는 그 양팔형 로봇을 양산을 태울 텐데고 그리고 내년에는 RBY2라는 본격적인 그 각 사업부마다 계열사로 보내주는 그 로봇에 대해서 양산을 태울 겁니다. 거기에 그 비싼 로봇 감속기가 여기에 장착이 되는데 적게는 한 대당 한 20개, 많으면 40개 정도의 이 로봇 감속기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SPG는 올해보다는 올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거고 내년엔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SPG는 지금이 가장 싼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 오른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걱정되시면 부담되시면 다음 주에 사십시오. 다음 주에 충분히 차익 시장 매물이 나와서 싸게 살 기회를 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PG 지금부터 차근차근 아니면 분할로 네. 오늘 살짝 정찰병 좀 보내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떨어지면 사보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서 연말 내년까지 좋은 실적으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 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첫 번째 SPG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볼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셨네요. 자, 지금 오늘 사실 반도체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 소부장 그리고 MLCC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도 2차 전지나 ESS 쪽도 사실 충분히 가능성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참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전기차 배터리가 100이라면 ESS는 가격이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한 대를 판매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마진이 좀 많이 남지만 ESS에는 마진이 별로 남지 않아요. 거기다가 기존의 공장 라인들이 전기차 배터리로 라인을 깔았다가 다시 이걸 ESS용으로 갈면서 또 새로운 투자가 들어갔죠.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올해까지만 그렇고요. 내년부터 이제 올 하반기부터 이제 LF 배터리를 요번에 만듭니다. 우리나라 그 배터리 3사가 네네. LF 배터리 만들어서 이 중국 업체들과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 LF 배터리는 진짜 아주 배터리를 싸게 만들어서 전기차의 보급형 그러니까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에 맞는 그런 차에다가 싣겠다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이게 전기차의 보급형에는 실릴 수 있어도 로봇에게는 이 3원기 배터리가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간, 시간상 한 번 충전을 했을 때 이 3원기 배터리에 사용하는 시간과
이 LF 배터리를 충전했을 때 사용했을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거의 100까지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은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배터리 쪽에서는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는 사족 보행 로봇인 스카셋에도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대 정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만들겠죠. 그런 면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전기차 배터리가 전기차 캐즘을 벗어나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요. 특히 유럽 쪽을 중심해서 회복이 되고 있고 여기다가 LF 배터리에서 ESS 쪽에 관련돼 들어가면서 AI 데이터 솔루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안에 또 ESS가 들어갑니다. 네. 그 시장이 또 새로 열리면서 거기서 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로봇 배터리 들어갑니다. 로봇 배터리에 삼성 SDI와 경쟁을 하긴 하는데 LG에너지솔루션도 만만치 않죠. 이미 아까 말씀드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캇이라고 사족백 로봇에는 이미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걸 그러니까 아틀라스도 그렇고 이 양산을 대량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에 납품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이 LG에너지솔루션이 납품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3원계 배터리도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좀 길게 보시면 오늘은 별로 좀 안 오르지만 네네네. 다음 주에 반도체 쪽에서 또 차익 시장 매물이 나오면서 빠지면 그 다음은 2차 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순환매를 잘 생각하시면서 지금 쌀 때 담아두시는 게 수익률에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반도체가 또 많이 지금 뜨겁지만 분명히 또 약간 식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다음 타자로 투자할 수 있을 것들을 미리 선점해 놓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2차 전지 LG에너지솔루션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공개합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오랜만에 원전주가 나왔어요. 네. 사실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원전주들이 약간 소외된 느낌이 네. 컸거든요. 이 그게 원전주들은 어떨까요? 반도체 때문입니다. 그렇죠. 반도체 때문에 지난 한 3개월, 한 분기 동안 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모두 소외가 돼버렸어요. 조방원 그렇죠. 다요. 예. 조방원 중에 이제 방산 쪽은 이게 무기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과 원전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내에서 만들어진 원전의 주기기는 독점해서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짓고 있는 신한월 3호기와 4호기에도 주기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다는 체코도 그렇고 그 전에 UAE도 그렇고 거기에 주기기 모두 두산에너비티가 납품을 합니다. 네. 이 말뜻은 이러한 이력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이 원전 르넥사스 한다고 해서 미국에도 원전을 뭐 50개를 짓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50개 짓는 것 중에 대부분 우리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이런 데를 들어가서 건설을 할 겁니다. 그럼 때 이런 건설사들이 가장 신뢰해서 데려갈 수 있는 주기기 공급자는 두산에너비티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원전 한 번 짓는데 10년 걸립니다. 하지만 이 AI 데이터 센터는 짓는데 2, 3년밖에 안 걸리죠. 그렇게 되면 에너지원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럴 때 가스터빈 발전기를 또 미국에다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을 해서 공사에 들어갔고요. 원전은 10년 정도 걸리면 가스터빈은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차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 HD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 엔진 사업부가 갖고 있는 선박 엔진을 갖다가 이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에너지원을 공급하기도 하죠. 네. 하지만 이 두산 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터빈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서해안 아시겠지만 이제 풍력 발전 여기에 들어가는 풍력 발전기의 터빈도 이 두산 에너비티가 네.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산에서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데 이번 시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말뜻은 여러분에게 바겐세일의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사서 물려도 괜찮을 종목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담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두산에너빌리티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 인프라 전체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오늘 김태형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켓 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8월 첫 날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